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전세가율 상승 후 매매가 폭등의 공식 앞으로도 유효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가율을 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의 과거 역사 제일 왼쪽 그림부터 봅니다. 매매가가 100원인데 전세가 5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인구 소득이 누계로 대폭 증가하겠죠. 어느 순간 보면은 인구 소득이 대폭 증가해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1인당 GDP 느니까 전체 GDP는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대폭 증가하니까 전세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서 키 맞추기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더라. 전세가율이 너무 높더라. 그래서 매매가도 한번 튀어주죠. 그래서 전세는 좀 더 올라서 100원이 되고 매매가는 170원이 되는 요런 게 전세가율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트리거가 되는 것은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입니다. 인구와 소득이 팍팍 증가해주면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시장이 계속될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뉴스 하나 보고 갑니다. 서울 전세가율 90% 넘는 아파트 속출. 이런 게 어디 있는가 지금은 없죠. 2015년 이야기입니다. 2015년 이러다가 아파트 가격이 불을 뿜었습니다. 이때 깡통 전세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돌이켜보면은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 시기를 지나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예전의 그 원인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인구하고 소득이 정말 많이 늘어났었는데 얼마 전에는 2015년 이후에 2017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인구 소득 증가는 크지 않았는데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죠. 그거는 대출을 대폭 증가시켜서 그렇습니다. 대출 한도도 늘려주고 대출 이자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면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요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전세가율 상승 그 이후에 오는 매매가 폭등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졌죠. 특히나 외곽일수록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율 80%, 90% 그런 아파트가 나왔다. 깡통 전세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옵니다. 그리고 매매보다 비싼 전세도 일부이긴 하지만 발생했다고 합니다. 파주, 이천 등 수도권에서 아주 핵심 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완전 외곽도 아닌데 파주, 이천 이런 데서 벌써 깡통 전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임대차 수요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임대차 수요 많은 곳, 서울도 많죠. 그런데 서울은 그것과는 격이 다르죠. 임대차 수요가 많은데 가성비가 좋은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가 적은 곳이겠죠. 미래 가치를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해버리면 되는데 매매 거래가 잘 안 되죠. 미래의 가치를 별로 안 좋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써야 할 사람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착하고, 그러니까 임대차 수요가 많은 곳이 되겠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지금 깡통 전세 일부 발생했다. 요게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러다가 매매가 폭등이 일어났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경기도 및 서울 비인기 지역 정상적인 전세가율은 일단 왼쪽 그림부터 봅니다. 왼쪽은 자가 거주입니다. 주택을, 아파트를 사서, 그러니까 매매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감가상각,
수리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미미합니다. 재건축하면은 거의 공짜로 하더라.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신화였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조금만 잡히고 세금도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유세가 낮은 곳은 몇 군데 안 되죠. 부담이 안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땅값 상승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주에 들어가는 비용 측면에서는 매매가보다 훨씬 낮더라. 요게 전세가율이죠. 매매가 100원인데 전세가율 50 해도 그래도 매매하는 게 이익일 수 있겠더라. 요게 지금까지의 역사였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비싸도 나중에 땅값이 올라서 본전 뽑고도 남더라. 요게 과거였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식이 바뀌었죠. 인구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해당합니다. 모두 영향을 받겠지요. 특히나 비인기 지역이면 영향을 더 받을 겁니다. 매매가 들어가고 거주할 때, 자가 거주할 때 매매가 들어가고 앞으로 재건축 신화가 무너지면서 감가상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세금도 정상적인 나라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보유세를 더 많이 부과를 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공유지분 땅 알고 나면은 정말 별거 없죠. 공유지분 땅은 알고 나면은 정말 별로인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땅값 상승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자가 거주하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당연히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더 비싸야 정상이죠. 그 이야기는 전세 제도가 자연 소멸된다는 겁니다. 경기도 그리고 서울 비인기 지역도 전세 제도 자연 소멸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 또 소멸 예상 지역 아파트 전세는 벌써 소멸이 진행 중이죠. 지방에 가보면 지방에 한 1년 정도, 지방에 1년 정도 거주를 해야 되는데 1년, 2년 전세를 찾아보면은 없습니다. 그냥 없고 매매해서 살던가 월세 살던가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지역이 벌써 있습니다. 지방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요게 북상하고 있죠. 전세 소멸, 깡통주택이 신호인데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미래에 서울 아파트 전세 제도도 아마 자연스럽게 소멸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세가율 올라가다가 매매가 폭등, 요 공식이 아마 앞으로는 적용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전세가율 상승한 다음에 매매가 폭등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대출을 추가로 마구마구 해줄 경우에만 가능해 보입니다. GDP는 1인당 GDP 곱하기 인구수인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GDP 증가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집값을 더 올리려면 대출을 추가로 더 엄청나게 땡길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확률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올라가고 있다,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